퇴근 후 매일 가던 헬스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끼병 그런 건 아닌데 꼭 절 보러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었죠.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맞다면서 연락처 좀 달라더군요. 근데 성격도 외모도 여러모로 제 이상형이었어요. 직장이나 집안도 괜찮았고요. 1년 사귀다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를 했는데 거기서 옛 직장 후배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서 그 후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인성도 좋고 똘똘한 후배여서 제가 많이 아꼈던 친구였거든요. 상견례를 마치고 후배가 저와 따로 좀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예뻐하던 후배와 시누이 올케로 만나게 되니 또 느낌이 색다르더군요. 그 친구가 시누이 노릇할 그런 성격도 아니고 좋은 가족 하나 생겼다 싶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근데 후배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선배, 이 결혼 다시 생각해요. 진짜 선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오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 진짜 인간 개차반이에요. 게다가 아들밖에 모르는 집안이고요. 특히 엄마는 오빠라면 자다가도 벌떡이니 언니 시집살이 불보듯 뻔해요. 자라면서 오빠랑 차별을 너무 당해서 성인 되고 나서는 오빠랑 상종도 안 해요. 부모님도 어쩌다 보고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정말 놀랐습니다. 후배가 헛소리할 성격도 아니라서 더 고민이 됐고요. 하지만 사귀는 1년 동안 개차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남친 부모님 역시 남친을 특별히 애지중지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한 터라 후배의 조언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후배가 제게 와서 선배가 결혼하기로 한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전에 자기가 얘기는 다 있고 좋은 가정 꾸리면서 행복하라고 하더군요. 고맙다고. 걱정하지 않게 잘 살겠다 했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후배의 조언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해 보이던 시어머니, 정말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로 남편 밥 타령에 입고 나간 옷까지 물어보는 집착녀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이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거르고 나간 날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아침을 안 먹었다는 말을 들었는지 밥하기 싫으면 들어와 살라고 난리가 나서 남편이 나서 겨우 말렸던 적이 있었고요. 후회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라온 후배 말을 들어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이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애 임신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시집살이는 덜해졌는데 이젠 남편이 달라지더군요. 늦게 들어오기 일수에 외박까지 하고 이유를 물으면 회사 일 때문에 바빴다. 접대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사우나에서 잠들었다. 그런 뻔한 변명이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와 외박은 예상하다시피 여자 문제였죠. 처음 저한테 걸렸을 때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아무 사이 아니라고 오해라면서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 시어머니가 등판했습니다. 살면서 한눈 한번 안 팔고 사는 남자 있겠냐는 헛소리를 정성껏 하시기에 그 여자 좋으면 그 여자랑 살라고 하라고 이혼한다고 했더니 절 달래다가 나중에 윽박 지르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꽉 막혔냐 하면서 아범이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좀 받아줄 줄도 알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각서라도 써야 풀리겠냐 그러시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자 문제로 시끄럽게 굴면 살고 있는 집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걸로 하고 덮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한 듯 했지만 한번 바람핀 놈이 다시는 안 할 리 있나요? 1년도 안 돼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파트는 제 명의로 바꿨어요. 아파트가 저에게 오고 나니 각성했나 보더라고요. 딸과 저에게 한없이 좋은 남자가 됐어요. 남들이 진짜 부럽다 할 만큼 잘했어요. 달라진 남편 행동에 여자 문제로 속 썩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될 정도였고요.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아이가 칭얼거려 방에서 달래던 중 기저귀를 버리러 나오다 어머니랑 남편이 둘이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새 애미랑 별일 없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간 쓸게 다 빼줄 만큼 살살거린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이다. 네 처는 그거 바람 한번 가지고 어지간히 잡아싼다. 그나저나 집 명의는 어떻게 했어? 아직 와이프 앞으로 돼 있지.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상황 봐서 다시 돌려놔야지. 괜히 공동명의도 하지마. 니걸 왜 남한테 줘? 쟤도 도둑놈 심보지. 실수 한 번 한 걸 이혼한다고 설쳐대고 명의 그걸 또 준다고 홀랑 지 앞으로 해. 너도 각서 쓰자고 해.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명의해줬으니 또 이혼하자는 소리 먼저 하면 그 명의 다시 가져오는 걸로 써. 아 그러면 되겠네. 엄마 머리 좋다. 잘하는 척하는 것도 지겨운데 지가 먼저 이혼하자 말 나오게 해야겠다. 당분간 엄마 와이프 심기 건들지 마. 명의 다시 가져올 때까진. 어쩐지 저에게 세상 잘해주면서 명희 얘기 가끔 한두 번씩 꺼낸 적 있었거든요. 명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 얘기 듣고 나니 정신 똑바로 차리자 싶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명의 이전했으니 앞으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그 명의 도로 내놓는 걸로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혼하자는 말 먼저 꺼내면 명의 가져간다는 각서 빌미로 지멋대로 살더군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각서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하늘은 그래도 제 편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여자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어쩐 일인지 상간녀가 절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나갔더니 나이도 아주 어린 여자애가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빠랑 정없이 산다면서요? 왜 그러고 사세요? 자존심도 없나? 웃음이 나더군요. 너무나 뻔한 TV에서나 보던 그런 레파토리잖아요. 그럼 저 역시 드라마처럼 상대를 해줘야겠죠. 남편이랑은 만난 지 얼마나 됐죠? 바람 피는 게 뭐 자랑이라고 날 보자고 했나요? 뭘 원해요? 오빠 맨날 외박하는데 그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외박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무늬만 부부예요? 그냥 오빠 놔줘요. 우리 오빠 불쌍하게 아줌마 같은 사람이랑 살게 하기 싫어요. 브라보. 드디어 때가 왔네요. 너무 하고 싶던 이혼 이렇게 알아서 조력자가 나타나다니요. 저기요. 내가 이혼하면 남편이 그쪽이랑 결혼한대요? 둘이 합의된 얘기예요? 남편은 나랑 이혼 안 하려고 할 텐데. 남편하고 살고 싶으면 남편한테 이혼하고 오라고 하세요. 남편이 이혼하자 하면 난 할 의사 있으니까. 그 상간녀 살짝 놀라는 눈치더군요. 제가 자기 머리채라도 잡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순순히 이혼해준다 하니 이게 뭔가 싶었나 봐요. 그러다 다시 거만한 얼굴로 말하는 겁니다. 아, 남편에게 자신이 없으시구나? 그렇겠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럼 빨리 이혼 도장 찍으세요. 근데 얘야,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할걸? 할 수 있으면 해봐. 제가 살살 도발했더니 역시 어린 나이답게 흥분하더라고요. 그래, 더 흥분하고 더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닥달해라 어서.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역시 어린 치기로 남편을 어떻게 닥달하고 구워 삶았는지 남편이 그 여자 만났냐면서 그냥 이혼하자 그러대요. 저는 당황하고 놀라는 척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미 알고 계셨는지 둘이 사는 게 아니라면서 아범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대요. 역시 아들만 아는 엄마답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위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위자료 줄 테니 헤어지라고 하길래 억울해 죽는 척하면서 위자료 받고 도장 찍었습니다. 아, 드디어 해방입니다. 해방.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이번 명절에 후배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시누이 올케 2년은 끝났어도 선후배 사이는 변함없으니까요. 후배 말에 새 식구 들어왔다고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기강 잡아대고 어린애는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남편 쫓아다니면서 울고불고 하고 벌써 집구석이 난리가 시작됐답니다. 곧 전 남편은 바람도 피우고 다닐 건데 이 정도로 울고불고 해서 되나요? 사랑하는 오빠를 차지했으니 이겨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